오늘 제가 할 것은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이미 갖춰져 있는 리더십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하고 많이 들었던 강의고 많이 봤던 동영상이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우리가 반복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굿 팔로워십을 넘어서서 리더십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리더십 전에 더 잘 다뤄줘야 될 게 굿 팔로워십입니다. 굿 팔로워십이 왜 아메이선 중요하냐면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발현시키는 굿 팔로워십이 결국엔 파트너들에게 복제가 되고 그 후에 이제 갖춰줘야 될 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일 때 이 책에 제가 좀 코칭 책을 계속 놓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늑대에게 배우는 리더십 이렇게 돼 있어요. 늑대 어떤 동물이죠? 산속에서 우리 만났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쵸? 강아지랑은 틀리죠. 개랑은 틀리죠. 이 늑대에게 배우는 리더십이 있대요. 인간과 늑대에게는요,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둘은 모두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요. 공동체를 떠나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옛날 배우죠. 사회 시간에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 주은정 수장님 머리 스타일 요즘 힙한 머리 스타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데 저희 둘째 딸도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하는데 주은정 수장님 머리 스타일 너무 예뻐갖고 지금 눈이 계속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혼자 떨어지면요. 침팬지보다도 약하다고 해요. 힘이. 인간은 옛날 그랬죠. 왜 그 동굴에서 살아갖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인간 발견한 거 옛날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속의 두려움의 근원은 어떤 거냐면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거라는 게 마음속에 깔려 있대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만큼 다른 동료들을 의식하는 동물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늑대도 마찬가지래요. 늑대도 무리를 벗어나면 금방 죽는다고 하네요. 혼자 떠도는 늑대는요, 개보다도 못하대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떼지어 살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지만 공동체가 깨지면요, 늑대들은 모두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늑대 리더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대요. 어떤 거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자, 우리 인세를 받으려면 내 네트워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 네트워크가 맨날 한 노력이 없어지고 한 소비자가 없어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LOS의 맵에 있는 인원이 없어지고 그럼 될까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일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유지시켜야 되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늑대의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조직을 그래서 잘 키워낸다고 합니다. 반면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쉽게 깨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늑대가 어떻게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지 발전시키는지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감동적이죠. 무리를 지어서 혼자 책임감으로 먹이를 3, 4일 동안 굶어가며 찾으러 다니는 리더의 모습도 감동적인데 그 리더에게 같이 울어주면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무리들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어쩌면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리더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여기서 꽂히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참 저는 리더 참 외롭겠다 이 생각했는데 외롭겠다 다음에 보면 그래 이렇게 힘을 받으면 또 힘을 내서 공동체를 또 잘 만들 수 있겠다 리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폰서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계시는지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폰서가 되어 있을 기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제가 20년을 사업해 보니까 제가 그 초창기에는 나는 도대체 언제 그룹이 생기는 거야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꾸준히 하던 일을 하면 그룹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고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많을 때 리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먹이 사냥감을 못 가져올 때도 있고요. 정말 외로워할 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보듬어주고 각자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고 이래서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나가는 거지 어떤 리더의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파트너들이 나를 얼마나 지금 대우해주고 있냐가 아니라 나의 스폰서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되어주고 아까 같이 울어주는 늑대들처럼 힘이 되어주는 파트너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였으면 하고요.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를 하시죠. 뭐 리더는 희생해야 된다. 리더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야 되고, 힘센 사람이 꼭 리더는 아니고, 뭐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솔직해야 되고, 아까 그랬죠. 나 먹이 못 발견했어 라고 솔직하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리더와 구성원들은 상호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늑대에게 배우는 리더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호 존중,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리더십이란 스티븐 콥이 그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가 리더십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리더십은 내 파트너를 성장시켜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다. 자, 리더십은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비신하게 하는 것. 그게 리더십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들소의 리더십과 기러기의 리더십으로 굉장히 많이들 비교를 하죠. 들소의 리더십을 사실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들소처럼 되라고 교육을 받긴 했어요. 저희 이제 40대 이상들은. 그래서 리더십이 되게 강요당하고 나를 따르라. 지금 그 나를 따르라 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평가를 되게 많이 받죠. 그분이 대표적 들소의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그 리더십이 쇠퇴해야 되고 쇠퇴되어져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들소들은요, 들소 잡기가 그렇게 쉽대요. 오히려 무서워서 저는 기러기 잡는 게 더 쉽지 들소 잡는 게 쉬울까 싶었는데 들소는 두목만 딱 잡으면 모든 들소들이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두목만 딱 죽이면 그 들소 잡기가 그렇게 쉽다 그래요. 그래서 들소들은요 리더에게 충성심이 아주 지극하대요. 아주 지극하고 리더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켜야만 하고 그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리더가 그 다음에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리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들소들이 이끄는 이 들소를 죽이면요 모든 들소 무리는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한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냥하기가 식은 죽 먹기래요. 그래서 들소의 리더십은요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졌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들소의 리더십은요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꼰대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그래서 저도 저희 딸한테 되게 많이 듣거든요. 꼰대라고. 제가 파트너들한테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러기 리더십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기러기 리더십에 대한 걸. 우리 사업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형제그룹끼리 좀 처져 있으면 다시 힘내라고 독려하고 저는 이 기러기의 리더십을 보면서 아까 막 운대잖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나는 줄 알았어요. 날개도 힘들 것 같은데 막 소리를 내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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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닐까요? 그쵸? 저는 어릴 때
정말 이게 되게 철새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안 부딪히고 저렇게 줄을 잘 서갖고 저로 날아다니지? 날개짓 하다 보면 옆에 부딪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기러기들은 욕심 많고 시끄러운데요.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긴 하대요. 그렇지만 항상 부위편대에 항상 리더가 있지만 리더를 수시로 바꿔가면서요. 앞에 있는 모든 제일 앞에 서 있는 모든 바람의 저항을 돌아가면서 맞아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의 경험을 서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한대요. 그래서 리더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리더의 역할들을 분담하고 나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창의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뒤따르는 사람에게 책임감과 능력, 성품,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열중을 한대요. 이게 기러기의 리더십, 현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요, 우리들이 아는 것, 즉 지식이나 경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직함이나 직위와도 별 관계가 없어요. 자, 다이아몬드 소용없어요. 우리 역전 다 되는 거고요. 조금 먼저 했을 뿐이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도 그 일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요. 위아래가 아니에요. 아미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낙하산이 없고 위아래가 아니고 언제든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러기처럼 앞에 있는 리더십의 순서가 많이 바뀌기도 해요. 저도 파트너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하거든요. 며칠 전에 새벽 2시에 띵동 하고 문자가 나한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열심히 해보니까 조금은 제 마음을 알겠다며 그냥 조금은 사장님 마음을 알 것 같은 밤이에요. 이 단어 하나 한 줄 딱 썼는데 그날 밤에 제가 여러 가지 다시 기운이 나기도 하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파트너들을 조금 더 세우고 더 열심히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을 만들고 구성원끼리 서로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러기의 리더십이고요. 비전을 서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자, 가끔 꿈 발표하면 내 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조금씩 용기 내서 얘기하는 사사로운 그런 하고 싶음도 누군가에겐 굉장한 감동과 누군가에겐 굉장한 울림이 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뱉는 많은 꿈들, 그런 비전들을 공유를 서로 하셔야 되고 용기를 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를 따르는 제자나 아니면 나로부터 배운 파트너들이 나를 뛰어넘어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기러기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자, 리더십이란 금방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PPT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될 4가지 행동이 있다 그래요. 자, 리더는 제가 보면 다이아몬드가 됐는데도 왜 그룹이 무너지나요?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왜 막 그룹이 분쟁이 많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저희 띵킹빅에 특히나 원팀에는 없지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리더는 갈등 해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갈등 해소.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리더가 개입해서 해소시켜야 합니다. 자, 갈등이 나와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저 밑에 뎁스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났어도 내가 개입되지 않는 거라도 반드시 책임을 갖고 개입하셔야 됩니다. 갈등일 경우에는요.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줍지 않는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 리더의 책임은 반드시 갈등을 해소해서 갈등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굿 리더와 그레이트 리더의 차이가 뭘까요? 굿도 좋은 거긴 하지만요. 굿은요. 굿 리더는, 좋은 리더는 파트너들에게 이 갈등 속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굿 리더고요. 그레이트 리더는 한 차원 더 위죠. 갈등을 뛰어넘어서 본인도 모르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갈등조차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갈등을 뛰어넘어서 빨리 잊어버리게 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빨리 해결해주는, 그게 그레이트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에겐 갈등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시는 것, 그게 그레이트의 리더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닥친 문제에 현재 골몰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통제 가능한 일인지 통제 불가능한 일인지. 통제 불가능한 일이면 빨리 넘기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통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래서 갈등 유형 중에 이런 태도로 내가 파트너들을 대하면 안 돼요. 회피적 태도. 난 몰라. 니네 둘이 문제가 난 거니까 니네 둘이 해결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그다음 심판적 태도. 뭐가 이렇니 저렇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다음에 과장적 태도. 이 뻥튀기적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갈등이 요만했는데 스폰서한테 왔더니 더 확대가 됐어. 그건 안 된다며 뭐 난리가 나고 더 확대가 되고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극히 감정적으로 더 커져 버렸어.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부부 싸움인데 부모한테까지 가버리면 부모 싸움이 돼버려갖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갈등 해소에 책임이 있지만 반드시 증폭시키거나 회피하거나 심판적 태도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는 반드시 솔선수범해야 돼요. 솔선수범. 자, 말은 쉽죠? 본보이고요. 복제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그룹 모양새가 내가 마음에 지금 안 들어. 내 파트너가 내 맘 같지 않아? 그 얘기는 내가 그 짓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화살이 나한테 오면 돼요. 그 파트너한테. 그래서 내 꼬라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아, 나는 내 스폰서한테 어떤 파트너인가. 자, 내 파트너들이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남한테 시선이 가야 되지 말고 화살표가 나한테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위자와 권력자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권위자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권력자는 나를 따르라 이거고요. 권위자는 본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따르는 것. 그걸 권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권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책에 보면요.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지 아세요? 권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권위는 원칙에서 나온대요. 원칙을 무시한, 만약에 오늘 같은 미팅을 안 들어오고 미팅 나오라고 할 수 없겠죠. 파트너들에게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서 자세를 갖추라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그 원칙을 우직하리만큼 어느 달에는 한 달 원칙 잘 지키다가 다음 달에는 또 내가 또 가을을 타네 겨울을 타네 그래서 또 안 지키다가 이렇게 여지와 그런 어떤 타협이 있다라면 절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원칙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뭐 그다음에 여지, 그다음에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래 갖고 권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권위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솔선수범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리더는 반드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자기중심성을 낮추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그래서 진실한 의도, 도와주겠다는 의도, 도와주려는 의도를 계속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너의 의견은 어떠니라는 동의를 내내 구하셔야 됩니다. 멋대로 정하고 멋대로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무언가 결정할 때 파트너들의 동의를 한번 구해보시고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여야 돼요. 비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여야 되고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리더들의 동의를 구할 때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는 공감의 합창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메시지만 오가는 게 아니라요. 감정을 반드시 오가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파트너 못 보셨으면요. 메시지만 오갔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요즘 그래서 파트너들 꼭 1대1로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사업을 떠나 사는 얘기도 나눠보시면서 감정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지사지는 이건 뭐 되게 중요한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리더는 꿋꿋하겠지. 항상 우리 스폰서는 꿋꿋해. 항상 우리 스폰서는 저렇게 돈도 많이 버니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 쌍방간 격려가 필요하지 내리사랑 아니더라고요. 내리격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서로 격려해주는 문화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될 4가지 행동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리더십은 뭐라고요? 내 파트너들을 성장시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굉장히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결국 그게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를 받는, 신뢰에 대한 동기유발을 돕는 리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뢰, 이게 모든 거에 그냥 척도죠, 척도. 자, 일이 왜 벌어져요? 스폰서 파트너 업라인과 일이 왜 벌어져요? 왜 속상하거나 섭섭한 일이 왜 벌어져요?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엉뚱한 행동을 해도 그럴 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 우리 스폰서 오늘은 조금 바이오리듬이 안 좋으신가 봐. 원래 그런 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좀, 가시 돋는 말을 하면, 아, 내가 정말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성장하길 바라시구나, 이래야 되지. 나한테 왜 이래? 나만 미워해? 내지는. 아니, 뭐 본인은 잘해? 이런 시선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스폰서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 사업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타 그룹에서도 보면 딴 건 몰라. 형제 그룹하고 뭐 파트너하고 모르고 다 나를 돕는 스폰서와의 관계가 신뢰가 깨진다거나 그게 어긋나면요,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죠? 스폰서가 놓는 순간 이 사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든 도우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이 윈윈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 스폰서의 마음 하나를 못 사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수많은 나에게 이 아메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겠냐는 말씀을 매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스폰서의 마음이 성격과 다릅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저도 저희 스폰서와 친구였다가 스폰서가 되니까요. 한 5, 6년 서로 헤매더라고요. 친구였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성격들을 서로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또 깨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신뢰라는 건 우리 한 번 깨지면 큰일 나는 걸로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요. 모든 신뢰에 관한 책을 읽으면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행이죠. 깨진 신뢰를 다시 쌓고 또 깨진 신뢰를 또 다시 쌓고 하면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 스폰서와 굉장히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스폰서한테 뒤지게 혼났거든요, 제가. 네, 저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사실 말투 때문에 되게 혼났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 뭔가를 논쟁을 할 때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공격적인가 봐요. 그래서 말투 때문에 대지게 혼났어요, 우리 스폰서한테. 그런데 그날은 기분이 되게 좋진 않았어요. 네, 왜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운전하며 다니면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런 거 지적하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다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요. 아유, 저렇게 살다 죽으라 그러지 하고 그냥 꼴보기 싫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지적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고 나를 변화라 하고 좋은 방법으로 계속 가게끔 해주고 나에게 쓴소리를 아낌없이 하는 스폰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제가 파트너 수없이 많지만 제가 쓴소리하는 파트너 몇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뢰가 아주 기반이 되어 있는 파트너에게만 제가 쓴소리도 합니다. 변화하라고. 발전하자고. 우리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치고 이런 부분을 더 한번 변화해보면 우리가 더 멋져지지 않겠냐며 쓴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아직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파트너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무조건 격려와 칭찬합니다. 아, 잘해요. 아, 잘하십니다. 나 아직도 스폰서에게 격려와 칭찬만 받는다? 아, 신뢰를 좀 더 쌓으셔야 됩니다. 100%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뢰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었다고 꼭 리더들이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짧은 기간에도 신뢰가 깊이 쌓이는 파트너들이 있고요. 오랜 기간이 있는데도 이 신뢰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제 오래 있었던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갖다가 서로 충원을 하거나 할 때 팍 밀어내는 파트너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 스폰서한테 아직도 밀어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막 내잘났다고 스폰서가 얘기하면 나를 대변하고 막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성장하라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폰서에게 쓴소리 달게 받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쓴소리를 달게 받고 그거에 대해서 금방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스폰서와 단단한 신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신뢰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분의 능력 플러스 일관성 플러스 친밀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밖에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가르쳐주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자, 일단 신뢰가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지금 15년째 했는데 강의 하나를 못한다거나 제품의 성분을 얘기를 못한다거나 마케팅을 설명을 못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갈 수 없겠죠. 신뢰가 없는 스폰서겠죠. 그래서 내가 다만 파트너가 있든 없든 지금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어요? 이 아침에. 아침도 못 먹고 앉아 계신 거 아니세요? 제가 보니까 양지수님 피죽도 못 먹은 얼굴 표정이고 지금 그런데 지금 얼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신은수 사장님도 계시네요. 이 바쁜 와중에 이 앞에 아침에 왜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죠? 이 능력 키우려고 아메이 마케팅 배우고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 이거 모를까요? 이미 성공하시고 밖에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코칭을 몰라서 여기 앉아 있을까요? 하지만 능력을 키우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신뢰가 지속 가능하대요. 능력이 없는데 인품 좋은 분 있죠? 인품은 되게 좋은데 뭐 나서서 뭐 하시라 그러면 그냥 저는 뒷전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뢰는 얻는데요. 얻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요. 제가 스폰서로부터 홈미팅을 분리돼서 나왔을 때 너무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식했거든요. 그리고 얕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얕아요. 깊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 전에 배웠던 걸 계속 써먹으려니까 그것도 1년, 2년이지 그걸 20년째 써먹으려고 해보세요. 파트너들이 그 말을 듣나. 세월이 이렇게 변하는데. 안 읽던 책을요. 막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됐어요. 저도. 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평생 책만 읽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책 정리만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저희 서재, 아버지 서재에 책 정리만 몇 년을 했는데 그래서 책이면 막 지긋지긋했거든요. 책만 맨날 읽으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어야 되겠고 정말 파트너들에게 뭐 하나라도 정말 좋은 걸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책을 읽게 되더만요. 그래서 나의 경쟁자는요. 파트너고 스폰서가 아니에요. 스폰서랑 기싸움 하지 마세요. 나의 경쟁자는 어제의 게으른 나예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STP를 다변화된 5가지, 6가지 종류로 하셔야 돼요. 자, 툭 치면 우유 스토리 나오세요? 머니 트렌드 나오세요? 브론즈 빌더 부파로 수익 구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냥 사업 설명, 노멀한 사업 설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장수, 그쵸? 뭐 구독 경제로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죠? 플랫폼 비즈니스로도 설명하셔야 돼요. 왜 친구들이 안 끌려오는지 아세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 설명을 하니까 안 끌려오는 거예요. 자, 다변화된 사업 설명을요, 툭 치면 툭 나오게 리더는 트레이닝 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데모할 줄 모르시면 안 돼요. 데모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모 다 해봐야 30가지를 넘지 않죠? 그 30가지를 툭 치면 툭 나오게 나는 못하면서 파트너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증거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2015년인가 트렌드 코리아에 그 증거 중독이란 단어가 났거든요. 이게 뭐냐?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길 바래요. 요즘 사람들은요. 말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맨날 말로만 한 거거든요. 필로만 한 거거든요. 가서 우리 제품 뛰어난 걸 데모를 보여주세요. 타사를 비방하지 마시고 타사 비방 마시고 타사도 좋지만 우리께 이렇게 더 뛰어나라고 꼭 얘기를 주셔서 30가지 이상의 데모는 제가요. 리더랑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일관성은 뭘까요? 능력 좋은데 일관성에서 깨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건 정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일관성은. 그래서 일주일 막 밤샜어. 그리고 일주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잠수타. 이 사람한테 신뢰할 수 있으세요? 자, 3개월 집중해서 9, 10, 11월 열심히 한다 그래 놓고 9, 10월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11월에 삐리리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못 져. 이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아메이 되게 무섭고요. 골프랑 아메이랑 난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골프도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업도 그래요. 우리 사업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는 거. 책임 적겠어요. 제가 매번 20년간. 저도 수없이 SP도요. 7번 만에 외쳐갖고 됐고요. 제가요. 다이아몬드는요. 3번 만에 됐어요. 3번 만에. 외쳐서 뻐그러지고 외쳐서 뻐그러지고. 내 말에 책임을 못 지겠다 그게 아니라요. 반드시 내가 말을 뱉어서 일관성을 가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스티븐 코비가 말했잖아요. 권위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원칙에서 나온다고. 원칙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모든 경우에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이 뭐냐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든 경우에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러니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팅이 원칙인데
이 미팅이 우선순위에 밀려나면 일관성이 위배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팅에는 본인 사망 외에 제가 맨날 앉아 계셔야 된다. 얘기하는 게 저희 남편 골프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본인 사망에 골프장 가더라고요. 그걸 4명에서 치기로 했는데 위반하면 큰일 나는 일이래요. 골프가 인생을 바꿔주세요. 이 사업이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쵸? 이 사업이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골프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이 미팅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하거나 한다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예외는 안 돼요. 예외는 없고 여지도 이제 점점 줄이셔야 됩니다. 저도 예외와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렇지만 어떻게든 일관성을 가시려고. 왜요?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사업에 얼마나 기반이 돼야 되는 거를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친밀감은요. 친밀감. 자, 능력도 출중해. 일관성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 2가지만 있다 생각하면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으세요? 답답하죠. 이 사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능력 키우려고 굉장히 했고 일관성이 있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강D 성격인데 아이를 개발시킨 겁니다. 굉장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만나면 저 웃긴 애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되게 많이 웃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업하는 20년 내내 너무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한테 초창기 아메이 때 제가 지적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전화 목소리가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딱딱하니까 진나야 전화를 걸 때 네가 화가 안 났음을 좀 표현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웃어줄래? 그래서 소리내서 깔깔깔깔깔 웃어달라고 요청을 들었고요. 아니면 초반에 전화를 받을 때 나 굉장히 기분 좋아요 라는 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래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사업 초반에 모든 파트너와 스폰서에 전화를 받으면 모시모시 데스네 막 이러면서 받았어요. 일부러. 나 지금 장난기 가득 있고 기분 좋아요. 이게. 왜냐면 목소리 톤이 딱딱 끊어지다 보니까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화만 하면 진짜 너 화났어?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음에도 내가 못 느끼고 살았다니까요. 아니 화 안 났는데 이 목소리도 화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친밀감을 키우려고요. 제 옛날 강의 노트에 이렇게 보잖아요. 노트에 보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을 적어놨어요. 강의보다 더 신경을 쓴 게 중간중간 재밌게 하는 농담에 굉장히 신경 썼던 노력했던 제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친밀감, 이 유머 감각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능력도 출중하고 일관성도 확실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개인적인 친밀감, 개인적 친밀감, 너랑 나랑은 스페셜해. 너랑 나랑은 다른 친구에 비해 더 친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들이 남자 선택 능력 아니래요. 뭐예요? 유머 감각이래요. 재밌는 남자. 그래서 예전에 능력 학벌이었는데 요즘 그래서 대기업 부장 손에 뭐가 있어요? 유머집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코믹하게 노래방 가서 노래를 집에서 맨날 연습해요. 굉장히 코믹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필살기를 하나씩 연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미소는요, 돈 들지 않는데 왜 안 하는가? 그쵸? 우리 많이 웃어줘. 전화할 때도 많이 웃어주세요. 그러면 전화 목소리 특히나 많이 웃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뢰의 공식 분자가 능력, 일관성, 친밀감이에요. 근데 얘가 암만 커져봐야 밑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더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숫자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안 커져요. 그래서 다행히 이 3가지를 키우는 것보다는요. 이 한 가지인 자기중심성을 낮추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능력도 키워야 되고 일관성도 가져야 되고 친밀감도 가져야 되고 와 나는 신뢰를 얻기엔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지금 앞에서 한 강의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자기중심성만 낮추면 된다는 거죠. 저는 태생적 자기중심성이 대단히 높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D거든요. D.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한답병에 걸려 있고요. 하면 내가 잘하지 뭐 안 해서 그렇지라는 어떻게 자신감, 자만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좀 무관심해요. 굉장히. 나는 나니까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이 높은 애들은요. 왕따를 당하면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대잖아요. 내가 전교생을 왕따 시켰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세 가지. 딱 세 가지로. 자,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게 뭐야?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선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 난 매번 조금 늦어도 돼 라고 뭐 미팅이라던가 아니면 2대1 미팅 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약속을 안 지키는다는 거는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합의를 제멋대로 깨면서 난 좀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가 뭔가를 결정을 했어. 그런데 하루 전날 나 그거요. 저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굉장히 공동체에 그럼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중에 합의를 제멋대로 깨면서 난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 독선적인 사람은 제가 많이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고집쟁이. 이런 사람을 독선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자가 아무리 커져도 능력 일관성이 커져도 분모가 따라서 커지면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는 뭐냐? 능력 일관성 친밀감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자기중심성부터 낮추라고 책에서는 되어 있어요. 네,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저도 그랬고요. 자기중심성이 제가 높은지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그게 문제라서 잘 안 고쳐져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계속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남편한테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에게 피드백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비판적이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관대하지 않은 사람. 남 의식 안 하는 사람, 배려심 없는 사람, 경청이 부족한 사람,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 미러링이 안 되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 친절 감사가 부족한 사람, 매사에 경쟁적인 사람, 셈이 많아. 그래서 스폰서와 경쟁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스폰서와 기싸움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적, 반항적인 사람. 그 다음에 친밀감이 부족인 사람. 이게 다 중심적인 사람이래요. 자기중심성. 여기에 몇 개나 속하는지 봐서 우리 고치면 되죠?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낮은 자세로 진실한 의도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낮추는 5가지 실천 방법이 있대요. 책에. 자, 진실한 의도를 보이시라는 거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은요. 확 해놓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 진실하게. 오해, 미안해.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하고 나의 진실한 의도를 계속 표현하시면 돼요. 자존심 부리실 필요 없고요. 수평관계이면 되죠. 수평관계. 그래서 누구와 비밀을 나누세요? 수평관계인 사람한테 비밀을 나누죠. 남편, 아내, 부모님,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밀 얘기하지 않죠. 친구한테 얘기하죠. 즉 수평관계일 때 가장 신뢰한대요. 수직관계일 때는요.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이 책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신뢰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들 때. 그쵸?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요즘 친구 같은 아빠가 되라고 하죠. 자녀가 뭔가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아빠. 그냥 친하게 논다고가 아니라 자녀가 비밀을 아빠 나랑 얘기 좀 해 갖고 카페에 같이 가서 아빠에게 비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아주 좋은 수평관계를 이룬 거죠. 그 다음 무조건 들어주기가, 그래서 상대방의 평생 좌우명을 심을 만한 100마디 아니면 좋은 말씀보다는요. 상대방의 속상한 이야기를 100마디 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대요. 자, 상대방의 평생 좌우명으로 심을 만한 좋은 말씀 100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의 속상한 이야기를 100마디 줄여주는 것. 저는 아메이하기 전에 새벽 2시, 3시에 뭔가 속상한 일이 터졌을 때 전화한 친구 없었어요. 근데 아메이 덕에 이런 걸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냥 아메이 안 하는 친구들이 새벽 2시에 남편하고 싸우거나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진나야 자 하고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저는 아직도 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아메이 덕에요. 이런 걸 배우고 나니 비밀 얘기를 해놓는 많은 파트너와 비밀 얘기를 하는 저 자체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왜 좋은 말씀 해주기를 골몰하냐고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들어주래요. 토달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생긴다라고 써 있고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그쵸? 규칙, 원칙,
성실의 간판은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만 잘 지켜도 성실한 사람이란 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연기해야 할 때도 배려를 잊지 말고 꼭 약속을 왜 연기해야 되는지 꼭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비밀 유지는 뭐 말해야 뭐예요, 그렇죠? 위에 4가지를 책에는 뭐라 써 있냐면 4가지를 다 잘했어도요. 비밀 유지에 실패하면 신뢰는 통째로 날아간다는 거죠. 30년 절친이 하루아침에 미친놈 되는 거죠.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쁜 얘기는 당연히 상대방이 안 좋은 얘기도 비밀을 지켜줘야 되지만 좋은 일도 반드시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를 꼭 외우셔야 된대요. 자, 능력, 일관성, 친밀감 키우는 거 좋지고 자기중심을 낮추는데 도와주려는 의도, 진실한 의도를 보여야 되고 수평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좋은 일도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성을 낮추는 5가지. 그래서 동기유발을 도우려면 이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책에 써 있어요. 자, 감성의 문제래요. 그래서 EQ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EQ. 그래서 냉정하고 차갑고 팩트보다는요.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사리 분별이 덜 되더라도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니 감성의 문제로 파트너들에게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유발을 하는 4가지 느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4가지. 상대방을 만나면 항상요.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제품 하나 치약 사주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너 좋은 치약 네가 쓰니까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작은 소비 하나만으로도 바꿔주는 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야 라는 거를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움을 주고자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하죠. 그래서 의미가 있겠구나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내 이 소비가 너한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선택은 누가요? 그가 하게 해주셔야 돼. 그가.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확 달라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게 파트너들에게 그래서 요거 뭐뭐 하자가 아니라 이거 해볼까요? 무엇이 자신이 있으세요? 뭘 하면 행복하세요? 라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건 뭐예요? 늘 칭찬 격려겠죠. 우리 맨날 배우고 있는 칭찬 격려를 마음껏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조금씩 내 실력이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건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 지금 잘하고 있음을 점검해주고 체크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코칭 리더십이란 파트너들이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선택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고 점점 더 발전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동기유발의 예술이에요. 예술. 자, 코칭. 오늘 우리 4주간 다 배웠는데요. 코치가 우리가 돼야 되는 이유 왜요?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목표를 내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자신이 해야 될 바를 그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되고 그 선택한 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칭찬과 격려로 그 다음에 지금 너무너무 발전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동기유발의 예술이에요. 따라서 동기유발의 책임을 맡은 리더라면 반드시 리더는 뭐가 돼야 돼요? 티칭이 아니라 코치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주간 굉장히 애쓰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건강한 LOS 신뢰하기. 건강한 LOS 신뢰하기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건강한 LOS. 자, 이렇게 LOS가 이렇게 쫙 있을 거라는 거죠. 라인 오브 스폰서십. 제가 말씀드렸죠. 대를 이어 상속시키려면 반드시 건강한 LOS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정과 존중으로 선장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시키면서 하나의 올바른 문화로 묶어내야 되는 게 건강한 LOS예요. 문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쪽 그룹은 이렇게 하고 저쪽 그룹은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대를 이은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룹에. 그래서 건강한 신뢰를 갖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파트너가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 나한테. 이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파트너와 이루어지는 것을 위에 있는 스폰서 빨간색에 전혀 얘기해 주질 않아. 공유해 주질 않아. 우산을 씌운다라 얘기를 하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쵸? 반드시 스폰서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비밀 유지랑 틀린 겁니다. 물론 나와 스폰서의 그 위에 스폰서들이 이 사람의 비밀 유지를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파트너의 어려움을 스폰서한테 얘기를 안 하면요. 위에 있는 업라인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공유의 보고가 아닙니다. 내 파트너의 숟가락 젓가락까지 모든 거를 보고가 아닌 공유를 하셔야 건강한 애로했습니다. 근데 가끔 나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파트너의 일들을. 나만.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파트너가 이제 스폰서를 찾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몰랐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한 신뢰가 과연 생길까요? 우선 씌웠기 때문에 이 빨간색 스폰서가 주황색 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파트너가 분명히 빨간색 스폰서가 알 줄 알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몰라.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 건강하지 않구나. 이 LOS가 왜 분명히 내 고충을 위에 있는 업라인들이 모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런 초록색 파트너가 빨간색 스폰서랑 후원을 갈 때가 있죠. 후원을 갈 때.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때야 돼요? 나는. 이럴 때 스폰서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해야 되는 걸까요? 빨간색 스폰서가 나한테? 이 초록색 파트너랑 일이 벌어진 후에? 아니죠. 초록색 파트너가 주황색 나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빨간색 스폰서랑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초록색 파트너와 빨간색 스폰서가 만나서 2대1을 했어. 나는 그날 없었어. 주황색이. 그러면 빨간색 스폰서가 나에게 계속 어떻게 했고 얘기를 하면 이 빨간색 스폰서는 아마 과로사일 거예요. 2대1을 되게 많이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중간 리더들한테 모든 거를 보고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보고가 공유를 하려면. 파트너, 초록색이 나에게 나의 빈자리를 공유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있죠? 말 그대로 또 이런 거 있어요. 자, 나쁜 케이스 얘기해 드릴게요. 나쁜 케이스. 이렇게 초록색 파트너가 빨간색 스폰서를 찾아왔어. 그러면 스폰서는 항상 제가 뭘 하라 그랬어요? 항상 나의 그 주황색의 자리를 세워줘야 돼요. 그 자리에 없는 주황색의 파트너의 자리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뎁스 파트너가 저와 2대1을 하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장님 예뻐서도 도와주지만 왜 도와주는지 아세요? 라고 꼭 얘기를 해요. 주황색 파트너가 훨씬 예쁘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주황색 파트너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장님도 소중한 겁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있는 위에 업라인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능력 있다라고 막 갓 나온 파트너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지금 도찐개찐 나온 스폰서를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 나의 몫이 아니라 스폰서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를 세워주는 건 스폰서들의 몫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나의 주황색을 세워주셔야 돼요. 스폰서들은. 설사 나를 파트너들이 스폰서 빨간색 파란색 스폰서를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요. 그런 입장에서 나는요. 왜 내 파트너는 나를 안 찾고 자꾸 우리 업라인만 찾지? 스폰서만 찾지? 주황색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라 여기는요. 자세를 낮추고 갖추고 본보이려고 빨리 더 배우시고 빨리 더 파트너보다 하나라도 더 하려 하고 빨리 더 파트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A 파트너. 그럼 파트너, 초록색 파트너는 어때져야 돼요? 초록색 파트너는 위에 있는 업라인 능력 있는 가면 효과가 훨씬 더 있는 스폰서만 찾으면요. 본인들도 파트너들에게 그렇게 당합니다. 자, 역지사지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 자, 그렇게 업라인들이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바로 위에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장 밀착하셔야 되고요. 능력 여하로 자, 이 사업을 가르쳐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스폰서가 나보다 능력 있던 지위가 높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못하면 초록색 파트너가 채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은요.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은요. 저의 빈자리를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그걸 평가하고 이 스폰서 우리 스폰서는 지금 보면 뭐 하나도 못하고 나보다 STP도 못하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러면 훨씬 더 스폰서를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또 뭐 해야 되냐면 파트너하고 나하고 주황색하고 초록색 둘이서만 막 왔다리 갔다리 해.
이 없어. 왔다리 갔다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있는 빨간 스폰서, 파란색 스폰서는 뭐 하시면 돼요? 자,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위스 하세요, 위스. 빨리 본인들 위스 하세요. 한 그룹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셔야 되고 자세, 본 보이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업라인인데 나를 안 찾아와? 그럼 나의 능력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나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둘이서만. 자, 이게 우산 씌우기잖아요. 절대 잘 되는 것 같죠? 지금은 나하고 파트너하고 막 친밀감도 있고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큰 그룹이 될 수 없어요. 나만 보여주기 때문에. 나만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그럼 또 자, 밑에 있는 초록색 파트너는 입장이 어떨까요? 다양한 케이스의 협력이 부재가 되겠죠. 다양한, 성격도 다양한 스폰서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황색인 내가 우산을 확 씌워버리면 이 파트너는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LOS 전체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능력을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기싸움하는 거, 스폰서랑 기싸움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너무도 도와주는. 그래서 내 뎁스를 붙잡고 위에는 업라인들이 막 파트너를 도와주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스폰서가 해준데 그게 왜 감사할 일이지. 거기서 기싸움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LOS였으면 저는 딴 게 아니에요. 감사. 그래서 항상 뎁스를 도와주고 있는 업라인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너무너무 표현. 이런 게 서로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도 골라 먹으면 안 돼요. 스폰서를 골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나도 골라 먹게 되는, 먹힘을 당하게 되는 스폰서가 됩니다.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LOS는요, 결국엔 소통이에요. 소통. 결국 소통. 그래서 오해가 됐으면 빨리 풀으셔야 되고요. 속상한 게 있고, 그 저희 스폰서랑 저랑은요, 친구이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빨리 풉니다. 마음속에 조금 섭섭한 게 있으면 두고 있지 않아요. 두고 있을 수도 없어요. 전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읽혀지기 전에 빨리 풉니다. 만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스폰서하고 대화를 오늘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한 LOS로, 신뢰가 단단한 LOS로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인세, 자자손손 여러분께 상속되는,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맵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만난 점심 드시고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